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집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상동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 배경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헬로 비즈니스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오면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실력과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오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많은 그 교육계 인사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이 경북교육감을 한번 해서 경북교육을 좀 혁신을 시켜보라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저는 온몸을 다 바쳐서 경북교육이 경상북도의 교육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른 말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그런 어떤 교육 혁신과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께서 보시기에 경북교육이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학력 신장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대비 교육 강화가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자긍심 고취하고 행정 혁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고교 학점제, 네.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 해서 자녀들이 대학 가는 데 대해서 굉장한 그 장점을 가지는 이익을 보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 신장은 실제 이 AI 시대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사들과 면대면 서로 토론을 하고 모르는 걸 서로 주고받고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비 교육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리터시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미래 리터시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를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있어서 바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초등학교부터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자긍심 고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의 잡무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교사들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행정 업무, 잡무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걸 되게 되면은 아마 교사들이 좀 더 학생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는 선택 과목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어서 어떤 학교에는 선택 과목이 또 학교가 작기 때문에 열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온라인으로, 경북형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더하기 교사들을 직접 파견할 수 있는, 즉 교육지원청의 교사를 좀 소속을 시켜서 그런 어떤 각 단위학교에서 열지 못하는 과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공약은 무엇입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과정형 상담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을, 자기 자녀를 혹은 또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면 정말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어떤 학생의 성장 기록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각각 교과목에 대한 어떠한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기록할 수 있고 또 교우 관계도 기록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걸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학부형과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상급학교에 또 지나갈 때 이런 것을 요약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대학에 갈 때는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 페이지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게 받아봐서 학생이 가장 잘하는 점 이런 점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교육 중심 플랫폼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교육청 단독으로 어떤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또 각각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전체가 모여서 협력을 해서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방과 후나 휴일이나 방과후에 돌봄도 있지 않습니까? 휴일에 돌봄이 있고 네. 방학 동안에 특별 활동하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의 교사분들은 보면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 시간 아닌 데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력교육 중심 플랫폼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사의 수업권이 굉장히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방송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업권도 그런 형태죠. 누가 돌발적으로 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학생한테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를 존중해주고 또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주고 하는 사회적 수업권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AI 시대에 선도하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 시대라는 게 그 AI 판단이 사회적 판단으로 잘못 이어져 가지고 다른 옳지 않은 것들이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AI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가장 큰 문제라서 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하고 타 자녀들 이제 존중하는 이런 어떤 것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대해서 저들은 그런 걸 중심으로 학교를 좀 어떻게 잘 가꾸어보자 하는 겁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과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학생 인권 보호와 또 교권 보호가 충돌할 경우 어떤 원칙으로 접근하실 계획입니까? 예,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교사의 수업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권 확립의 출발점은 교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제 교권 확립은 교사를 보호하는데 그치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을 존중해 주는 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한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형 상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만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예. 이 문제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또 개인화 되면서부터 발생해왔고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그런 걸 겪은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 이래 보면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안전을 체크하고 학생을 들어보내죠.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력을 보면은 예방이란 하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 있고 사후 조치로 남겨지잖아요. 네. 그러면 폭력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미리 예방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 예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신적 예방이 될 것이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한 반에
학생 수가 뭐 60명 되면 할 수 없는 처리잖아요. 그러면 적정 수준의 학생이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북형에서는 얼마나 적당한 학생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줘야 되고, 폭력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학교를 존중하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사법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옛날부터 좀 꺼려왔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실권을 좀 더 가지고 네. 폭력에 좀 대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는 정말 뭐 상담을 진짜 친밀하게 아주 밀도 있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사라든지 담임 교사하고 학교하고 학생 부모하고 모여서 그걸 좀 처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 간 학력 격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경상북도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상북도는 웅도고 옛날에 굉장한 자존심을 지킨 그런 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인구 유출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과의 교육 격차, 또 대구와의 교육 격차, 부산과의 교육 격차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좀 학생들을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격차를 하나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역 간의 격차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산호촌하고 그다음에 안동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하고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경북 교육과정 평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 이런 데 보면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오지에 보면은 교사들을 대우를 더 많이 해주는 거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또 우리도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사후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문제라든가 평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꼼꼼하게 쳐다보고 그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응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AI는 잘 아시잖아요.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인성하고 실력입니다. 그죠? 인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고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미래교육,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래교육에는 상상력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이런 게 다 같은 장소에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뭐 대구에 사는 뭐 인텐셔널 바칼로레시나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형태의 교육이 이제 AI하고 결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AIB 교육 형태를 도입을 해서 능동적 수업 교실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좀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원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단위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지원이라는 말에 맞게끔 대줘야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그 지원제에 소속된 교사가 어떤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단위 학교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플러스 또 온라인 학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경북형 온라인 학교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마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교사를 파견해 준다 하는 어떤 교육 격차 이런 걸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사교육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상 불가능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2조 시대도 사교육이 성행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6년도인데 과연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은 또 사교육의 도움을 일정 부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거가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교육이 어떤 형태든지 레벨업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레벨업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학생들이 좀 사교육을 덜 찾고 사교육이 하는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입시에 특화된 그런 것도 공교육에서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공립과 사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180만 3개쯤 되는데 네. 40몇 프로가 사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50% 가까이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립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또 공립도 공교육을 담당하니까 그 두 개가 적절히 조화돼서 이제 실력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입시센터를 좀 이렇게 권역별로 좀 마련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 돕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를 자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북형 미래교육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사회자님이나 저나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AI 시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AI가 와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교과 활동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학습 활동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학생이 갖는 창조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발표 능력, 그다음에 다른 학생하고는 교환의 능력 이런 걸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사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AI를 통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학교에서는 AI가 이제 굉장히 좋은 AI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집에 가면은 이제 가정 형편상 무료 AI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되면 교육 격차가 또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일정 부분 뭐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어떤 유료 좋은 AI를 지원을 해서 공부에 좀 이렇게 덕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도산서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선비문화수련 이런 데서 와가지고는 인성교육이 잘 되고 그 갔다 오면 학생이 변한대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인간이 무너진 기계로 가면은 인간이 인간을 그리워할 수 없고 학생들은 친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AI 시대에 맞는 경북 미래형 교육으로 모델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나 취업 교육 강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경북에는 48개 정도의 특성화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약한 18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6%좀 해당이 돼요.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지역산업 연계하려고 하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분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좀 더 이제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해줘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너 졸업했으니까 바로 취직해라. 취직하고 난뒤에 또 모자라면은 이래된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진로 지도를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를 하고 제가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를 가보니까 스마트 운항과와 스마트 양식과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잘 특수하게 잘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 진출을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이제 진로 충분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미래농업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미래농업 경영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 지나가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스마트 식물 산업 같은 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굉장히 특수한 과라서 아무래도 AI 시대가 오더라도 뭐 상관이 없이 많은 좋은 취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교육도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단순 기술직은 필요 없으면 그런 건 좀 교육과정을 고쳐 나가는 제도 이런 걸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수교육을 제가 하시는 어느 작업장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의식 고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은 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가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도 와서
그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들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좀 돼야 되겠고 직업적으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강화를 해서 학생에 맞게끔 뭐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후보께서 생각하는 교육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하나는 이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통 및 공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적 소통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이라 해서 아니면 교육청을 책임진다 해서 이렇게 뭐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두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그다음에 또 그래 함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 정책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한편으로 좀 불공정이 흐른다면은 바로 이게 정책이라는 게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매끄럽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있고 책임과 정직 투명성이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책임과 정직 투명성인데 우리가 인성교육법을 사회자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보면은 7가지 덕목 가운데 앞에 충효 나오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책임, 그 다음에 정직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책임과 정직이라는 게 적어도 학교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따라가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설계, 소통 및 공정, 책임과 정직, 투명성을 교육감이 같이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본인만의 교육 철학 또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대학에서 보면은 총장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그분들은 그런 어떤 학자적 전문가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총장하고 대화할 때 연구 얘기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개방이 돼줘야 돼요.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적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것은 적어도 이제 제가 그 해외에 각 나라마다 교육 목표하고 비전은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리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모델링하고 벤치마킹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선진 교육 체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학 입시를 설계하는 총장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능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정착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분야에 상당히 잘하는데 그 분야를 나오고 싶으면 자기가 대학 입시에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대학 입시 제도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이제 중등 교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고등학교 교수 학습 활동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도 방법은 학생의 대상만 조금 틀리는 거지 연령대가 틀리는 거지 교수 방법은 다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학습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도민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오늘 헬로비전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런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의 본질은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고 경제적 자립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보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을 다 거쳐 대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에 그 과정에 맞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좀 더 교육의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좀 내가 경북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내 자신의 위대하다 느끼는 것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게 가는 길들을 도와주는 그 가는 길을 좀 성취하게끔 해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동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